지금 민경욱 의원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경욱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오늘 정말 많이 오셨네요. 지난주보다도 2배는 더 오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것을 막아야 되는 큰 사명이 있는 우리로서는 이런 인파로는 우리가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예, 아직은 배가 고프다 하고 히딩크 감독이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더 조직하고 더 분노하고 더 소리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민주사회에서는 독재가 있을 수 없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민주주의 제도를 살살 바꾸면서 독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따르고 있는 그 독재의 4단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독재를 획책하는 그런 집단은 정상적인 선거로 집권하지 않습니다. 위기의 순간, 혼란의 순간에 카리스마를 등에 업고 집권한다. 이게 독재의 1단계입니다. 그러면 문재인이라는 분이 무슨 카리스마가 있느냐? 그분은 카리스마가 없어요. 하지만 당시에 촛불혁명이라는 그 국민들의 마음을 얻은 그 촛불 시위로부터 그 힘을 얻어서 갑자기 진행된 투표로 대통령 선거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게 독재의 1단계입니다. 2단계는 끊임없이 적폐를 만들고 그를 공격한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뭐가 되었었습니까? 우리는 모두 적폐 세력이었습니다. 그쪽 민주화, 자유화, 자유경제, 시장경제를 원한다는 그 이유 하나로 우리는 순식간에 적폐 세력이 됐고 우리의 목소리는 묻혔습니다. 그게 2단계입니다. 끊임없이 적폐를 만들어내고 그를 공격한다. 3번째 단계, 여러분, 검찰, 경찰 등 사법기관과 언론을 자신의 편으로 만든다. 언론과 사법기관을 자신의 수족으로 만드는 것, 이게 그들의 계획 3단계입니다. 그러면 4단계에 남은 건 뭘까요? 놀랍게도 그것은 선거 제도를 바꾸는 일입니다. 지난번 선거를 앞두고 이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듣도 보도 못한 해괴한 선거 제도를 갖고 바꿔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지부진하게 끝났어요. 그 대신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것이 바로 4.15 부정선거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들은 생각할 겁니다. 이제 이 세상 대한민국에 민주주의 체제가 있다고 하지만 그 민주주의 허울 속에서 우리가 독재를 끌고 나갈 힘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위기 속에 카리스마로 집권하고 끊임없이 적폐를 만들고 그를 공격하며 사법기관과 언론기관을 권력의 시녀로 만드는 것, 거기에 대해서 지난 4.15 부정선거를 통해서 이들은 독재 밑바탕이 다 만들어졌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4.15 지방선거 때 우리 민주 세력들은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이번 선거를 잘 해야 되겠다 라고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이 정권이 뭘 잘못했는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투표날 우리는 이겼다고 생각했어요. 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통합당과 민주당, 정의당 사람까지 3명의 팽팽한 후보가 맞붙는다고 해서 전국에서 가장 뜨거운 선거 지역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모두 10번의 여론조사를 했어요. 10번의 여론조사 가운데 단 한 번도
저는 1등을 놓친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그리고 그날 출구조사를 할 때도 민경욱이 이 연수구 을에 당선이다 해서 우리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꿨어요. 당일 투표 1등. 그러나 사전 투표를 조작을 해서 바꿨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그러셨어요. 경우가 이제 선거 그만해라. 이 선거 운동을 80 넘어가 하시는 말씀입니다. 선거 운동을 하면서 모진 꼴을 많이 당했다 이러시는 거예요. 아들이 졌다. 그렇게 선거판을 누비면서 명함을 나눠주고 그랬는데 자신의 힘이, 당신의 힘이 모자라서 졌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을 치시면서 내가 부족해서 네가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우리 어머니께 말씀드립니다. 어머니의 노력은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다만 민의를 왜곡하고 부정선거로 이 나라의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려는 이 나쁜 사람들의 세력의 농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 본선거에서, 당일 선거에서 이겼던 많은 사람들, 부정선거, 부정투표, 조작 개표로 국회의원 선거에서 떨어진 모든 사람들, 그 후보의 부모님들, 그 가족들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잘 못해서 떨어진 게 아닙니다. 아니,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김여정이 한마디로 대북 선전 비라를 막아달라. 막지 않으면 너희들 그 뒤가 좋지 않을 것이다 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지금 이번 4.15 부정선거가 부정선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사람은 듣질 않아요. 듣질 않던 사람들이 김여정의 단 한마디, 대북 비라, 대북 선전 매체, 선전물이 북한으로 날아오지 않게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재미없다. 한마디로 대북 선전 비라, 대북 선전물을 보내는 것을 금지시키는 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부정선거 척결, 부정선거가 어떻게 됐는지 그 진상을 규명하는데 그들의 가장 큰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하지 않을 때는 그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 기관이 될 수 없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자신들이 이번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것이 혹시 의심이 간다면 그 과정을 먼저 까봐야 됩니다. 그것이 헌법기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 여러분, 후보의 가족 여러분 말할 것도 없이 또 우리 자유우파 유권자들이 계십니다. 아니, 주위를 아무리 돌아봐도 문재인 좋다는 사람 하나도 없고 이번 선거에 자유우파 통합당을 찍었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된 일인지 민주당 사람들이 승리를 했다. 이게 내가 사는 세상이 잘못되는 세상이고 이렇게 많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전부 다 거짓말을 한 모양이다 하고 지금까지도 가슴앓이를 하고 우울증에 빠진 우파 여러분이 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소중한 한 표 한 표 투표한 것은 개표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표한 투표지는 파쇄돼서 이곳저곳을 나뒹굴고 있습니다. 혹은 불에 타 없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개표가 된 것은 접은 자국이 한 말 하나도 없는 마치 조폐공사에서 갓 나온 5만원짜리 신권 지폐 같은 그런 투표용지만 있었을 뿐입니다. 우리가 그 진상을 밝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얘기합니다. 더 좋은, 더 확실한 증거는 없느냐? 여러분들, 증거는 차고도 넘칩니다. 이제 더 이상 증거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은 우리들의 적입니다, 여러분. 지금 SNS를 통해서 돌아다니고 있는 여러가지 영상 증거들이 있습니다. 다음에 표들이
소리치고 있습니다.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잠잠할 경우 저 돌들이 소리치리라 라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삼립방 상자 안에서 다음에 손잡이가 뻥 뚫린 그 상자 안에서 사전투표용지들이 소리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선거는 부정선거라고. 여러분, 우리들이 가만히 있는다면 이들은 이번 사태가 우리들끼리 소리 좀 지르다가 그만 없어지는 그런 시위가 되기를 바랄 겁니다. 우리가 바라지 않는 것이 바로 그 점이죠. 우리는 그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 증거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면 이제 말씀드립니다. 증거를 얻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노력을 계속해 가십시오. 하지만 우리 주류 세력들은 이 목소리를 하나로 앞에서 분노한 목소리를 조직적으로 소리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분노하십시오. 이런 엄청난 일을 놔두고도 분노하지 않으면 이 역사에 죄를 짓는 일입니다. 분노하십시오. 젊은이들이여 분노하라. 여러분들 주머니에서 단돈 50만원 100만원을 빼가도 여러분들은 목숨 걸고 달려들 것입니다. 하지만 민주주의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권리인 투표권을 훔쳐갔습니다. 이런데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4.15 부정선거는 역사상 우리 헌정사상 가장 큰 규모의 최악의 범죄였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분노하라! 우리 목소리는 조직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혼자 나오시지 말고 남녀노소 아들 손자 며느리 옆에 사람 손 붙들고 여기에 나와서 함께 소식을 나누고 정보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조직하라! 그리고 소리 지르십시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여러분 소리 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무슨 이유로든지 여기서 소리치지 못하는 사람, 내일은 335 모여서 웅성거리는 권리만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 다음은 소리 낮춰 목소리 낮춰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이고, 다음은 귓속말만 여러분께 허용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입술을 달싹이며 혼자 하는 기도만이 여러분의 권리가 될 것이고, 그 다음 그것도 안 되면 잠자면서 꿈꿀 때만 여러분들은 소리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리칠 수 있을 때 소리치라! 이제 꿈에서만 소리를 칠 수 있는 여러분들, 그때가 되면 여러분들은 소리치는 법을 잊게 될 것입니다. 소리치는 법을 미처 기억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높여주십시오. 이게 일회성으로 그칠 일이 아닙니다.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링컨이 얘기했다 누가 얘기했다 많은데 말씀은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순식간 잠깐 동안 속일 수 있고 소수의 사람들을 영원히 속일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함께 소리칩시다. 제가 구호를 외치면 마지막 구호를 3번 함께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주의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다. 애국민주 시민이여 총 걸기하라. 부정선거 규명 없이 민주선거 다시 없다. 통합당은 진상규명 특위를 즉각 구성하라. 법원은 모든 정치적 외압에 항거하고 양심에 따라 공정히 재판하라. 중앙선관위는 부정선거 실태를 실토하고 국민 앞에 섰고 대조하라. 사전투표와 QR코드 전자투표는 민주주의를 가로막는 3대 공적이다. 즉각 철폐하라. 검찰은 국기문란을 야기한
총선 부정 의혹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에 즉각 착수하라. 21대 총선은 헌정사상 최대 규모의 조작 선거였다. 주동자를 엄중 처벌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사이에 분열을 얘기하면 적입니다. 부정선거 이외에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 우리의 공적입니다. 4.15 부정선거를 위해서 그 한 말씀, 부정선거 척결과 부정선거 진상규명이라는 그 깃발 아래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분열을 획책하는 자는 우리의 적이고 우리는 모두 함께 모여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함께 외쳐봅시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부정선거 저항 세력이여 대동단결하라. 여러분이 있어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